안녕하십니까. TV명륜대학에서 시경에 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허광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경과 사랑 이야기 두 번째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경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시경의 시를 관저편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면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풍이 있는데, 국풍 160편 중에서 첫 번째 편이 주남입니다. 주남의 가장 첫 번째 실린 시가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저, 물수리, 해석을 하면 물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남편의 첫 번에 실린 시부터 이제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꾸룩꾸룩 우는 저 물수리는 저 강가 모래톱에 있고요. 어여쁘고 맘씨고 온 아가씨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관관저구, 제하지주, 요조, 숙녀, 군자, 호구 이런 식으로 이제 운율을 맞춰서 읽었습니다만, 지금 뭐 굳이 한문을 꼭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번역해 놓은 이 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해 놓은 시는 성균관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이기동 교수가 시경 강설에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가장 시를 시답게 번역한 그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기동 교수가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저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관저구라는 건 꾸룩꾸룩 하는 그 새가 우는 거를 의성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꾸룩꾸룩 우는 저 물수리가 모래톱에 있는데, 내 그 반려자가 될 맘씨고 온 아가씨는 어디 있나, 내가 진짜 원하는 님인데, 이런 이제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들쭉날쭉 돋아난 마른 풀들을 이리저리 헤치며 찾아내듯이 어여쁘고 맘씨고 온 아가씨를 자나 깨나 그리워서 찾아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자나 깨나 애태우며 생각합니다. 그리움 내님 생각 지울 수 없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새웁니다. 뒤에 두 편이 더 있는데,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요저, 숙녀, 군자, 호구 이런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경의 많은 사자성어들이 시경에서부터 나왔다. 이게 요조, 숙녀란 말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죠. 그다음에 오매구지, 이거는 지금은 이제 오매구지라고 하시고 오매불망 이런 말이 많이 쓰이는데, 오매불망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죠. 자나 깨나 그리워서 찾아봅니다, 이런 얘기고요. 전전반측, 밤에 잠 못 이루고 이리뒤척 도리뒤척 하는 모습을 지금도 전전반측이란 말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새웁니다. 그리고 뒤에 걸 보면 들쭉날쭉 돋아난 마른 풀들을 이리저리 헤치며 뜯어오듯이 어여쁜 아가씨님을 만나서 금과 슬을 뜯으며 벗이 되고 싶어요. 금과 슬이라는 게 둘 다 악기예요. 하나는 검은고 비슷한 거고 하나는 비파인데, 그 금술을 이제 두 악기가 서로 이렇게 소리가 어우러져야 좋은 화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금술이 좋다라는 말이 원래는 금이라는 악기의 소리와 슬이라는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 어울려서 화음이 잘 맞는다, 이런 뜻에서부터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은 거를
금슬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슬도 이 관저라는 시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돋아난 마른 풀들을 이리저리 헤치며 골라오듯이 어여쁜 아가씨님을 얻어서 종과 북을 치면서 즐기고 싶어요. 여기도 보면 종고 낙지, 종과 북을 두들려서 서로 즐긴다. 그러니까 금과 슬이 악기에서 이제 악기를 얘기했는데 그 현악기죠. 그 두 현악기가 소리가 어울리는 것처럼 종과 고도 하나는 쇠로 만든 악기고 종은 북은 이제 그 가죽으로 만든 악기죠. 그 쇠로 만든 종과 가죽으로 만든 북을 서로 쳐서 그것도 화음이 잘 어울려지는 것을 종고 낙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슬은 지금도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사자성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종고에서 그런 의미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혹시 이제 종고를 들으면 아 이게 옛날에는 종과 북도 그렇게 화음이 잘 맞는 악기로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관저편에 관해서 그 공자께서 특별히 따로 말씀하신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논어 8일에 나오는데 관저는 즐거워하지만 넘치거나 지나치지 않고 그게 이제 낙이 부름이죠. 음자가 넘친다, 지나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슬퍼하지만 마음을 다치진 않는다. 에이불상. 슬퍼하지만 마음을 다칠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관저편이 이렇게 참 아름답고 좋다 하고 공자께서 논어 8일편에서 별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관저에 나온 얘기고, 근데 주남에서 나온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정풍에서 나온 시 중에 야유만초, 이제 해석을 하면 들에 뻗은 넝쿨풀 이런 의미거든요. 들에 뻗어 있는 넝쿨풀. 그래서 정풍인데 옛날 성리학자 많은 분들이 시경에 나오는 시 중에서 정풍의 시들이 조금 음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 옛날 이제 뭐 몇백 년 전에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 정풍이 인간의 남녀 간의 감정을 잘 표현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시가 정풍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뻗은 덩굴풀에 떨어진 이슬방울 지네 어여쁜 한 사람 있어 맑은 눈 매끄러운 이마 아름다워라. 우연히 만나게 되어 내 소원 다 이루었네. 이런 게 있죠. 여기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어 내 소원 다 이루었네를 보시면 해후 상후 저가 원해 이렇게 돼 있죠. 해후라는 말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한자로 보시면 쉬운 한자는 아니에요. 해후라는 게 한자가. 근데 지금도 보세요. 해후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유명한 노래 중에 해후라는 말도 있고 해후가 뭐예요?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들에서 남녀가 어여쁜 사람 맑고 매끄러운 이마를 가진 여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는 거죠. 우연히 만났고 들에 뻗은 덩굴풀에 떨어진 이슬 흥건하네. 어여쁜 한 사람 있어 아름다워라. 맑은 눈 매끄러운 이마.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대와 함께하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거는 들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들에서 남녀가 만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2500년 전, 더 길게 보면 30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이 귀하던 시절입니다. 지금보다.
지금처럼 뭐 아무데나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 아니고 이게 성안이라든가 읍내라든가 이런 데만 사람이 좀 있었고 바깥에는 거진 사람들이 없죠. 그다음에 이 자손이 귀하다 보니까 이때는 남녀가 만나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아주 축복받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백성이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백성이 적으면 나라가 이 모든 게 다 힘들거든요.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남녀간이 좀 많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빨리빨리 결혼하고 그다음에 자손도 많이 낳기를 나라에서도 권장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들이 야외에서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월 삼진날 되면 지금도 봄이 되면 가서 화전놀이하고 뭐 진달래꽃 따서 뭐 이렇게 놀고 그런 풍습들이 과거에 이런 풍습에서부터 유래됐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야외에 나가서 같이 즐기며 놀다가 거기서 이렇게 배우자도 만나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 더 보죠. 비슷한 거. 야유사군. 아까는 정나라 노래인데 이건 소남입니다. 아까 주남 맨 앞에 관저 받고 정나라 노래 들었고 이러면 소남 두 번째 소남입니다. 들에서 잡은 노루 이런 건데 들에서 잡은 노루 흰 띠풀로 쌓아 주었네. 이게 수렵 시대 흔적이 좀 남아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노루를 남자가 들에서 잡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춘정을 품은 아가씨 멋진 사내가 유혹하네. 그러니까 멋들어진 사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한테 뭘 선물하냐? 지금 같은 무슨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명품 백이라든가 이런 거 선물.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이때 수렵 시대에는 이런 사냥에서 잡은 사냥감 이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귀한 거죠, 사실은. 노루든 사슴이든 뭐 멧돼지든 이런 걸 사냥해서 잡으면 그 귀한 걸 여자한테 주는 거죠. 왜?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다이아몬드를 여자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어렵게 잡은 노루를 주는 게.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숲속에 떡갈나무 있고 들에는 잡힌 사슴. 아까 노루였는데 이번엔 사슴이에요. 흰띠 풀로 묶어주었네. 옷 같은 그 아가씨. 얼마나 여자가 이쁘면 옷과 같은 아가씨다. 유녀 여옥. 옷 같은 아가씨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하는 말입니다. 위에는 이제 남자가 한 얘기고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행주치마 건드리면 남들이 다 아니까 행주치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 옆집에 있는 멀리 있는 삽살개가 짖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서 둘이 만나는 걸 들키잖아요. 삽살개가 짖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게 뒤가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한 얘기예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행주치마 건드릴라 조심하세요. 삽살개가 짖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이 들에서 만난 건데 이게 소남편입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정풍만 음란하다 그런데 소남도 옛날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음란했겠죠, 이 말이.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그 적나라하게 남녀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소남편에 있는 야유사균이라는 그 시고요. 그 다음에 치마를 걷고라는 시가 있어요. 건상, 치마를 걷고. 이것도 역시 정풍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시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치마 걷고 내도 건널 수 있어. 그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들은 얼마든지 있어. 바보야, 이 멍청아.
여자가 당신이 저 내 건너편에 있는데 당신이 나 사랑한다면 내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도 걸어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치마 걷고 강도 건널 수 있어. 그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내들 얼마든지 있어. 이 미치광이 바보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치마 걷고 내도 건널 수도 있고 치마를 걷고 강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치마를 이만큼 걷고 강을 건너면 무은 남자들이 쳐다보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님한테 갈 수 있다. 근데 네가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냐. 다른 남자 얼마든지 있어. 너 아니라도. 근데 야속하게도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그 남자가 내가 좋은 거죠. 이게 치마가 걷고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로 봐도 이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입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풍에 주운 대로 한 길을 따라가며 한 길. 이게 옛날에 우리는 행길 그랬어요. 행길. 서울 사투리는 행길인데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이 행길인데 한 길을 따라가며 한 길을 따라가며 님의 솜에 부여잡네. 날 미워하지 마세요. 예정이 있잖아요. 하고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한 길을 따라가며 님의 손목 부여잡네. 날 버리지 마세요. 좋아하셨잖아요, 나를. 그래서 한 길은 작은 골목길을 벗어나와야 큰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님이 떠나요. 떠나는데 그 골목길을 따라 나온 거예요, 이게. 막 따라 나와가지고 큰 길까지 와서 님이 절로 막 떠납니다. 그 큰 길로. 근데 거기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여자가 하는 얘기죠. 날 미워하지 마세요. 예정이 있잖아요.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나를 좋아하셨잖아요. 하는 이 정서. 이 정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정서죠. 아리랑도 이거 비슷한 게 있고. 그러면 이 정서하고 유사한 우리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가요의 가시리라고 있습니다. 가시리. 가시리를 한번 볼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뒤가 또 더 중요해요.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철원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도쇼쇼쇼. 앞에 그 시경에 있는 노래랑 비슷하죠. 한 길을 따라가요. 날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갑니까? 근데 뒤는 우리 고려가요의 가시리는 하나 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간 게 뭐냐? 이제는 서남은 아니올까 봐 보내드리니까 지금 간 것처럼 빠르게 다시 오세요 하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이게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이제 그 아까 그 준대로보다도 더 나간 그런 노래가 되겠죠. 근데 이 노래의 그런 정서를 그대로 따라간 게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또 있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기 보시면 가시는 님 앞에 꽃을 뿌리는
그 극한의 심정이 느껴지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는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전부 시경의 아까 주운 대로에서부터 내려온 그대로 그 정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시경에는 미인의 조건에 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 노래가 있으려면 미인이 과연 어떤 게 미인인가 하는 게 위풍의 위나라 노래에 아름답고 늘씬한 그녀 하는 게 있습니다. 석인이라고. 늘씬하신 우리 마님 비단 옷 입으셨네. 제후의 딸이고 위후의 부인이며 동궁의 누이여 형후의 처제니라. 담나라 공자님을 형부라고 하네. 여기 이제 쭉 나온 건 제나라 후작의 딸이고 위나라 후작의 부인이고 동궁의 누이고 형나라 후작의 처제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금수저. 아주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그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미인의 조건 중에. 새싹같이 고운 손에 눈같이 흰 살결, 누에 같은 목덜미에 박씨 같은 이, 매미 같은 이마에 나비 눈썹, 어여쁜 웃음에 오목보족에 아름다운 눈매에 검은 눈동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미인의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통 미인을 얘기할 때 눈같이 흰 살결, 그다음에 박씨 같은 이, 매미 같은 이마, 이런 게 전통 미인을 얘기할 때 많이 쓰던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소천에 미목반에 그 어여쁜 웃음의 오목보족의 아름다운 눈매의 깊은 눈동자, 이거는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그런 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인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럼 미인의 조건만 있어가지고 되냐? 그럼 미인하고 어울리는 멋진 사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멋진 사내가 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멋진 사내가 어떤가 하는 걸 한번 보죠. 그게 위풍, 여전히 위풍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멋진 사내. 기수의 물굽이, 기육이라는 그 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숫가를 바라보니 푸른데 무성하다. 저 대처럼 무성한 우리님이여 자르는 듯 미는 듯 쪼는 듯 가는 듯. 여기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그러니까 절차 탁마라는 걸 지난 시간에 그 사자성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게 시경의 기욱에서 나온 겁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여절 여차 여탁 여마에서 절차 탁마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을 열심히 닦고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한다 하는 의미로 이제 절차 탁마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위엄 있고 너그러우며 빛나고도 의젓하다. 문채나는 님이여 끝내 잊지 못하네 하는 겁니다. 요거만 가지고 멋진 사내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있어야죠. 기숫가를 바라보니 푸른데 꿋꿋하다. 저 대처럼 꿋꿋한 우리 님이여 금이고 주석이며 귀옥이고 벽옥이라 너그럽고 의젓하게 수레대에 기대셨네. 이건 다 이제 뭐 멋지게 차려입었다는 뜻인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멋진 사내가 되려면 농담도 잘하시네. 거칠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지금도 유머가 있는 남자가 멋진 남자든. 그다음에 여자한테 거칠지 않아야 멋진 남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멋진 남성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경과 사랑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한 잔 술에 시흥은 절로 나오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